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친미,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건국했습니다. 반면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이 세웠으며 친소련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로 건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강대국과 접경하고 있으며 이로 6.25 전쟁을 겪고 이후 미국과 연합군에 의해 자유를 수호하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북한은 군사력을 앞세운 선군 전치로 마르크스의 폭력론, 레닌의 혁명론, 모택동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핵무기를 내세워 한국과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설가 조정래의 빨치산을 소재로 한 20세기 후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태백산맥을 읽으신 분들은 빨치산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헌영에 의해 1925년 4월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었고 이후 1945년 8월 15일과 20일 각각 장안파와 재건파가 출범되었는데 이는 남조선 노동당의 전신 즉 남노당의 전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46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조선공산당 제21주년 창립기념 행사에 박헌영, 김재봉, 강달령 등이 참석했는데 원래 서울시민대회는 신탁통치 반대를 위한 대회였으나 갑자기 창탁으로 바뀐 채 모스크바 3.3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결의를 하여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이 극단적인 폭력투쟁 노선과 덕분에 인민들에게 외면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공산당은 1945년 12월 17일에 열린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소련점령군 사령부의 각본에 따라 김일성이 책임비서로 선출되었는데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헌은 어느 정도 인정했으나 일제의 식민지 체제 하에서 악전고투하며 구사일생해온 것은 노동대중이고 이들이 민족해방의 주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공산당은 김일성의 빨치산파의 압력을 받고 있었으며 빨치산파가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북조선노동당으로 개칭하자 남조선에서 조선공산당, 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과 합당하여 남조선노동당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은 1949년 6월 30일 조선노동당으로 이름을 합쳤으나 실권은 소군정을 등에 업은 빨치산파에 남아있었는데 박헌영을 지도자로 한 옛 남노당 인사들은 노동당 내에서 남노당파를 형성하였으나 한국전쟁이 모두 숙청의 대상이 됩니다. 당시 빨치산에서 활동한 전남 화순 출생의 박현채는 광주 서중 때 남노당 비밀회 곽조직 조선민주애국 청년동맹의 세포총책으로 1950년 1월부터 52년 8월까지 약 2년간 입산하여 빨치산에서 활동하다가 무등산, 백아산 등에서 연락병 노릇을 하고 조정래 태백산맥의 북권에 등장하는 위대한 전사 조원재의 모델이 되는 소년돌격부대 문화부 중대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빨치산 활동 중 복부 관통상으로 하산하여 경찰에 체포되었고 석방 후 전주고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했는데 1955년 서울상대 경제과 입학하였고 대학원과 서울상대 강사를 거쳐 1964년 인혁당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후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의 대중경제론 백문백답을 집필했으며 1978년 외국자본에 의한 중화공업이 아닌 농경사회 중심의 자주국가론을 내세운 민족경제론을 출간하고 1년 뒤 통혁당 재건위원회 임동규관첩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당합니다. 그 후 1989년 조선대 경제과 교수로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을 출간하였고 2006년 박현재 전집 7권을 출간합니다. 박현채 교수는 신영복 교수 이전에 훨씬 더 좌익 경제사상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영향을 끼친 신영복 교수는 통혁당 사건 즉 통일혁명단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통일혁명단은 전후 4차례에 걸쳐 김일성과 면담 후에 김종태에 의해 혁신정당으로 위장, 합법화하여 반정부 반미 데모를 전개하는 등 대정부 공격과 반정부적 소유를 유발시키려 만들어진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던 지하당이었습니다. 당시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는 월북하여 조선노동당에 입당했고 당원 이진영, 오병헌은 1968년 4월 22일 월북해
교육을 받던 중 이듬해 8월 말 통역당 사건이 터지자 북한에 머물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종태, 이문규, 김진락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이후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하다가 구속된 신영복은 1심, 2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사형을 언도받기 전 김진락은 청맥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지필 활동을 하였고 이문규는 종로의 학사주점을 개업하여 주체 사상을 전파했던 인물들입니다. 중앙정보부는 암호를 해독하며 이문규를 구출하러 북이 파견한 공작선을 격침시켜 2명을 생포하고 결국 이들도 통역당 관련자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데 박성준은 자신의 척 한명숙을 포섭하는 등 혐의로 체포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윤학진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당시 검거된 자 총 158명 중 73명이 송치되고 23명은 불구속되었으며 무장공작선, 고무보트, 기관단총, 수류탄, 무반동총, 무전기, 고사총, 중기관총, 레이더, 라디오 수신기 등 및 미화 3만여 달러, 한화 73만여 원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총무부장이자 수원 민족검도도장 경당 총재이며 1979년 통역당 재건기도 구속 중에 난민전으로 인한 무기형으로 선고받은 임동규는 박현채에 대해서 학생, 노동, 여성운동 등 남한 혁명운동에 보이지 않는 사령탑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준은 출소 후 일본과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평화주의자, 퀘이커, 막스주의자 등으로 소개했는데 그는 해방신학을 토대로 민중신학자 안병무 박사와 공동 발기한 한백교회를 세웠는데 서기 연도 앞에 통일염원 면연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주기도문 대신 한백공동체 신앙 고백문을 암송하며 마무리하는 등 일반 정통교회 예배 형식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한백공동체 신앙 고백문의 내용 중에 우리는 이 세계를 나날이 새롭게 변혁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해방의 실천을 행하시는 야훼 하느님을 믿습니다를 시작한 14개 항목을 두고 있는데 3번 우리는 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억압과 착취와 소외와 파별이 있는 곳마다 그러한 온갖 비인간화의 현실을 격파하려는 민중의 열망이 야훼 하느님의 해방하시는 능력과 한데 어우러져 해방사건의 원천적 힘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4번 우리는 민중적 당파성에 뿌리내린 해방의 실천이야말로 하느님 나라 운동의 본질적 요소라고 믿습니다. 6번 우리의 회개는 구체적으로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화, 평화통일 운동에 동참하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살펴보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과 같은 이단단체들과 비슷한 자신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며 가르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태가 서형을 당하고 김일성은 그에게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해주사범학교를 김종태 사범학교로 개칭하였고 신영복은 거짓으로 사상 전향을 하여 1988년 8.15 특사 때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영복은 석방 직후 월간지 말과의 인터뷰에서 통역당 사건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으며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며 지금에도 처음처럼 생각한다. 난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며 사실상 전향 사실을 부인하였고 사상 전향서는 단순히 가석방을 위해 거짓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시킬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신영복은 사면 복권되어 성공회대 교수가 되었고 2016년에 암으로 사망했는데 다음 사례는 북한이 신영복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975년 한국 정부는 베트남 패망 직전 억류된 한국 외교관 3명과 국내에 수감된 간첩 21명을 교환하기 위한 교섭을 벌였는데 당시 북한이 요청한 교환 대상자의 신영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북한은 수감 중이던 신영복을 북송시켜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신영복을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미화하고 있으나 손혜원 전 국회의원은 두산 주류가 출시한 소주 이름의 신영복에 책 처음처럼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신용복채로 된 라벨을 제작하여 소주 처음처럼이라는 브랜드로 마케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영복채는 조정래의 소설
한강의 표지와 교보문고 신용호 회장의 어록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의 대표적인 서체가 되었고 성공회대 제자인 가수 윤도현의 앨범 나는 나비에도 글씨를 써줬으며 개그맨 김재동도 신영복이 키워낸 제자이기도 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이처럼 등이 영향을 받았으며 신영복은 정관문화원 논계를 넘나들며 사상대부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 김영남과 김여정이 있던 장소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가 신영복 선생이다라고 말했고 바로 다음 날 청와대를 방문한 북한 김영남, 김여정과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 배경이 되는 통이라는 서화체가 바로 신영복체입니다. 이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간첩 잡는 국정원 원훈석의 신영복 글씨체를 제막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80년대 대표적인 학생운동을 살펴보면 서울법대 출신으로 강철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체사상 교리를 처음으로 수입한 NL 계열의 시조로 유명했으나 완전히 사상 전향을 하여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 중인 김영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1986년 비합법 주사파 조직인 구국학생연맹을 조직하고 이후에 안기부에 검거된 뒤 1998년 형집행정지로 출소된 후 지하조직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해 활동하다 남파간첩 윤택린과 만나 조선노동당에 현지 입당하고 2년 뒤인 1991년 강화도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밀입국하여 평양에서 정식 입당식까지 치러 관악산 1호라는 암호를 받았습니다. 5월 19일에는 조유식과 함께 2차 밀입국 후 주체사상을 창시한 김일성과 만나 토론을 나누던 중 자신이 신으로 생각했던 김일성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의아해했으며 당시 그와 밀입국에 동행했던 조유식은 해주 해안가 시내에서 폐공장같이 버려진 아파트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주체사상 탑카페 바깥으로 가다 그가 손님인 줄 모르는 난내원이 왜 정해진 길로 안 가냐는 말을 들으면서 관료적인 인상을 받았으며 김영환은 이후 주체사상연구소 학자들과의 토론에서 그럼 당이 잘못하면 누가 그것을 바로잡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으나 학자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며 북한 체제의 한계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하영옥이 조직을 재건해서 이석기 등을 중심으로 민협당 하부 조직은 계속 활동하였고 1999년 국정원에 일제히 검거되면서 김영환도 구속되었지만 검거 직후 공개적으로 주체사상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함께 준법 서약서를 쓰고 공서보류로 풀려납니다. 하지만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체사상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김씨 일가에 의해 변질된 주체사상이 실패했다고 판단할 뿐 주체철학 자제의 이상은 아직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며 조금씩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했는데 이때 이회창 판사와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관여한 재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학생운동으로 전대협과 한총련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합법 지하서클 중심 학생운동에서 학생회라는 공식 대중조직의 전국 조직화를 이루었는데 전대협은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회로 한총련에 이르기까지 21년간 수백만 명의 주사파 운동권 학생들이 위숙임 운동을 외치며 구국의 강철대오로 사회 각계로 진출하여 지금은 청와대, 국회, 정관계, 방송언론, 민노총, 전교조, 법원, 문화예술, 대학, 경제계,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대협 1기 회장은 1987년 당시 고려대 재학 중인 이인영이며 88년 전대협 2기 회장은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었던 오영식, 89년 전대협 3기 회장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한양대 임종석, 90년 전대협 4기 회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송갑석, 91년 전대협 5기 회장은 한양대 김종식, 92년 전대협 6기는 서울대 태재준 등이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한 신동호 연설비서관도 운동권 출신으로 전대협 초대 문화국장을 지냈으며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학생운동을 하며 3차례 옥살이를 하고 2000년 6.15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 교류에 관심을 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했으며 2004년 전대협 세대가 주축이 돼 만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위원장으로 남북 저작권 교류를 했던 인물입니다. 2018년 7월 한국일보에서는 전대협이 노무현 시절 탄도리 오명을 싣고 문재인 정부 국정의 중추 역할을 하며 주사파 등 색깔론의 족쇄를 끊어내고 10여 년 만에 사회주류로 떠올랐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임종석, 신동호, 윤건영 등을 꼽았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이너서클은 전대협 세대로 당, 정, 청 주요 자리에 포진한 전대협 지도부 출신만 60여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대협 세대 의원이 20여 명이며 이 중 김태년 정책위원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강병원 원내대변인 그리고 이인영, 우상호 의원을 필두로 기동민, 김현권, 박완주, 박홍근, 서영교, 어기구, 위성곤, 유은혜, 이원욱, 최인호 의원 등이 있다고 기재되었으며 청와대는 임종석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고 한병도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도 있으며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며 남북정상회담 준입을 도맡기도 했습니다. 권혁기 춘추관장도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운동권 출신으로 청와대 비서에 임명된 인물은 자치발전관으로 전남대 운동권 출신 민형배, 고대 삼민투 출신 김혜겸 전 대변인, 성균관대 총학생회 부회장 출신인 제도개혁관 김우영, 서충년 집행위원장 출신으로 정책비서관으로 임명된 정현곤 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 운동권은 정치권에서는 민중당, 정의당,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으로 진출하였고 행정부에서는 전공로에 진출했고 법조계에서는 민변희, 그 외에도 국정원, 검찰, 경찰 등에 진출하였으며 군에는 통협당 신영복이 육사교관으로 언론계는 언노련이 공영방송과 MBC 등을 장악했으며 교회계는 정의구 현사재단이 진출하였고 교육계는 전교조가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문화예술계는 민예총 등이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주사파 운동권으로 활동하다가 감옥에 간 그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 사면을 하게 되면서 석방 후에도 사상 전향 없이 좌파 운동을 계속하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주사파 운동으로 탄생된 정당이 1990년에 결성된 민중당을 시장으로 1998년 최혁을 대표로 한 청년진보당 그리고 2000년 민주노동당 그리고 17년 후 통진당의 후신인 이석기의 민중당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사파 운동권들은 촛불혁명을 일으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최순실 의혹을 보도하도록 하고 11월에 민노총, 전교조, 언노련, 민변 등 단체들과 연합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통해 국회 탄핵 소추를 하도록 주도하였으며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방송계, 언론계 등을 장악하며 주사파가 집권을 하도록 큰 공헌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 사상과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의 사상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말살하고 경제를 망치기 위한 단체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태양신으로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집단이며 주사파 활동은 마치 이단 신천지의 추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곳곳을 장악하며 지금까지 활동하며 주체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